20인치 휠은 11.4km/L. 연비가 이렇게까지 낮아도 됩니까? 하이브리드라며 출력은 무려 334마력. 우린 출력이 높으니까 연비는 좀 희생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용납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공개됐습니다. 그냥 하이브리드 아니죠. 이건 현대차에서 최초로 내놓는 투모터 2.5L 터보 하이브리드의 고성능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요. 토요타를 능가하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비도 더 뛰어나고 성능도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역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연비부터 세제 혜택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경제성이 있긴 한 건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팰리세이드가 1월 15일에 출시됐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연비는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끌 일인가? 일단 내용을 보면요, 출력이 나왔습니다. 출력은 무려 334마력. 와, 대단하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고 남습니다. 무슨 스포츠카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온 연비들을 보니까 표가 주르륵 있습니다. 아니, 연비라는 게 자동차 연비 그냥 하나 표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연비는 사륜구동이 붙는지 안 붙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고요. 휠 사이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수입차들은 이런 거 없던데 연비 하나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안 좋은 쪽의 연비를 받고 그걸 좋은 쪽 차도 그냥 하나로 퉁 쳐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테스트할 때마다 비용이 드니까. 현대차는 내부에 테스트 시설이 있으니까 내부의 테스트 시설에서 그걸 받아서 정부에다 내면 현대가 테스트했으니까 오케이 하고서 오케이를 해주기 때문에 빌트인 캠까지 넣어서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날까 싶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2륜구동,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최고 연비 차량은 18인치 휠을 끼운 것인데요. 14.1km/L를 자랑하네요. 18인치 휠에 빌트인 캠을 달면 13.9km/L로 약간 떨어집니다. 20인치 휠을 끼우게 되면 12.7km/L, 21인치 휠을 끼면 12.5km/L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휠을 조금 키웠을 뿐인데 11% 이상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10번 넣을 때 한 번 더 넣는 거니까 두세 달 됐을 때 기름 한 번씩 더 넣어야 되는 정도. 그 정도로 기름을 많이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륜구동 넣게 되면 연비는 더 떨어집니다. 사륜구동 18인치 휠은 12.5km/L를 내고요. 20인치 휠은 11.4km/L. 아니, 11.4? 연비가 이렇게까지 낮아도 됩니까? 그래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때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인증을 못 받는 바람에 기아가 꽤 큰 손해를 보기도 했잖아요. 저 그때 소렌토 하이브리드 계약을 먼저 했는데 하고 나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혜택을 못 받는 걸로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기아가 내줬고요. 자동차 등록 비용도 기아가 내줬습니다. 자동차 등록에서 취등록세 감면되는 부분, 그것도 기아에서 돈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50만원 정도 기아에서 돈을 받았죠. 내가 차를 샀는데 내가 돈을 받아. 그리고 나서 내가 산 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번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어쨌든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굉장히 묘했던 게 1.6L 자동차였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기준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 2.5L 터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좀 낮아졌습니다. 리터당 13.8km만 넘으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된다. 훨씬 여유롭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됩니다. 지금 18인치 휠이 적용되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프레스티지부터는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옵션을 높이면 세제 혜택을 못 받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옵션을 높이더라도 18인치 휠을 끼울 수 있게 해줘야죠. 이거 끼울 수 있게 해줘서 18인치를 끼고 나와서 나중에 휠을 바꿔서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올해부터는 개소세, 교육세, 감면 혜택을 합쳐서 100만원 정도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환친차 혜택을 받게 되면 4,970만원에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트림,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가격표에 나와 있는 가격 그대로 사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 친화적 혜택을 못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9인승이 있어요. 9인승은 승합차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소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 차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승합차 혜택이 하이브리드 차
차 혜택보다 훨씬 좋아요. 하이브리드 차 혜택은 100만원 할인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9인승 승합차 혜택은 개소세가 200만원이 면제가 됩니다. 더 좋아. 승합차인 게 하이브리드보다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까지 할인해줘요. 5천만원짜리 자동차면 500만원을 깎아주는 거야. 말이 되나? 팰리세이드가 해놓은 거라곤 의자, 말도 안 되는 거 앞에 하나 더 붙이고 메인 뒤에 하나 더 붙였던 거, 요거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700만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네. 도움이 되네. 700만원 혜택이야? 고속도로 전용차로도 들어갈 수 있고 짱이다. 우리나라 법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친환경차 돼야지 주차할 때 50% 할인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공해 차는 50% 할인되는 거고요. 저공해 차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팰리세이드 가솔린도 저공해 차가 됩니다. 아니 팰리세이드 가솔린이 지금 연비가 막 8km, 9km 막 이러는데 이 차가 저공해 차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에 50% 감면해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제도인가? 이 법규가 뭐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공해차 할인 혜택 받고 있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당연히 받게 됩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서 친환경차로 분류도 안 되는 차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연비가 너무 형편없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경쟁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9인승 하이브리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카니발 하이브리드. 사실 이건 비교가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9인승이라고는 하지만 카니발이 훨씬 크죠. 카니발은 1, 2, 3, 4열까지 있습니다. 훨씬 긴 차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자면 일단 무게도 카니발이 조금 더 무겁긴 한데 한 70kg 정도도 무겁습니다. 연비를 비교해보자면 카니발 18인치 휠 기준 최고 연비는 14km/L입니다. 팰리세이드는 같은 18인치일 때 14.1km/L. 뭐야? 똑같네?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며. 물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쪽이 출력은 더 높습니다. 카니발은 245마력이니까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팰리세이드는 334마력. 그러니까 카니발보다 90마력이나 더 높은 차다. 만약에 출력과 연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 같으면 연비 쪽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같은 7인승끼리 비교해보죠.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비교해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잖아요. 18인치 휠 기준으로 15.5km/L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팰리세이드라면 14.1km/L니까 연비가 10% 차이예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최고 출력 235마력, 출력에서 100마력 차이. 물론 크기가 23cm 정도 더 길다. 덩치도 훨씬 더 우락부락하잖아요.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연비가 10%나 낮다. 아, 요거 납득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 아니 이건 1.6L 하이브리드고 이건 2.5L 하이브리드니까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꼭 모든 사람들이 잘 달리는 차를 원하는 건 아니긴 한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달려도 좋으니까 연비가 좋은 차를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 차의 주력 시장은 역시나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3열까지 있는 SUV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도요타 하이랜더가 있죠. 하이랜더는 여러 가지로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차입니다. 3열까지 있는 7인승 자동차기도 하고요. 2.5L 엔진의 투모터 들어있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하이랜더와 비교해 봐야 될 텐데요. 하이랜더는 시스템 총 출력이 246마력입니다. 출력에서 88마력이 적어요. 물론 이 차는 자연흡기 엔진이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하이랜더는 우리나라에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랜더는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요타 E4 시스템은 뒷바퀴를 모터로 구동하는 사륜구동인데요. 그래서 지금 팰리세이드도 사륜구동하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요. 팰리세이드는 뒷바퀴를 모터로 돌리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 샤프트를 이용해서 뒷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의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연비와 휠과 어느 정도 좀 맞춰보자면 20인치 휠을 장착한 상태에서 복합 연비는 13.8km/L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팰리세이드는 사륜구동 20인치 휠을 달았을 때 연비가 11.4km/L. 도요타 하이랜더가 21%나 좋아요. 뭐 비교가 안 되잖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출력은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좋겠지만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막 다이나믹하게 와 이러면서 달릴까요? 3열까지 있는 자동차를 샀다는 거는 달리는 건 어느 정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린 출력이 높으니까 연비는 좀 희생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용납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쉽지 않겠지만 미국에서도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연비가 20% 나쁘다는 건 쉽지 않겠다. 물론 하이랜더가 팰리세이드보다 10cm 작긴 하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력도 더 높고 그리고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는 훨씬 나니까 그래도 또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2.5L 터보 가솔린 9인승 익스클루시브 가격은 4,383만원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넣고 나면 9인승 익스클루시브 4,982만원이에요. 거의 5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다는 순간 바로 600만원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7인승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500만원 차이인 거예요. 아니 하이브리드를 단다고 해서 500만원 600만원을 더 올린다? 이거를 어떻게 상쇄할 수 있나? 이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를 상쇄하려면 얼마나 타야 될까요? 연간 15,000km 주행한다고 쳤을 때 유류비가 1,658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5L 가솔린은 연간 기름값이 256만원 정도 나오게 되겠죠. 아유 많이 나온다.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이 차를 2.5L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꾸면 연간 176만원으로 절약되겠죠. 같은 2.5니까 세금 혜택은 없고요. 그래서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돈은 얼마냐? 유류비 차이 딱 80만원입니다. 차 가격이 600만원 차이라고 했잖아요. 80만원으로 600만원을 상쇄하려면 무려 7년 6개월을 타야 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현대기아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했다. 왜냐면 산타페 하이브리드 보세요. 가솔린하고 380만원 차이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모델하고 317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한 200만원 정도 비싼 거였어요. 아 그 돈 더 내고 하이브리드 가죠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500만원 600만원 차이, 펠리세이드 가격 책정은 지금 여러모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연비 그런대로 좋은 거 알겠다. 그렇지만 600만원 차이는 좀 선 넘는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완전한 신형이어서 개발비 비싼 엔진도 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더 좋은 거 만들 때 가격이 똑같은 게 더 좋은 제품이 돼야 그게 더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지. 가격이 천장부지로 막 올라가면서 좋은 물건을 만들면 그거는 그냥 다른 물건이죠. 누가 금태 두른 차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막 금태 두른 차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그걸 누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 너무 비싸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 너무 흥분했어요? 물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가치는 꼭 연료비 전략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성만 중요한 게 아니죠. 출력이 월등히 높잖아요. 펠리세이드 가솔린 2.5L 터보 모델 지난번에 제가 타본 영상 여기 보시면 엔진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웽 하면서 놀아요. 그래서 요거 당연히 더 힘센 엔진이 들어와야 된다. 하이브리드가 베스트 엔진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럴 것 같고요. 정숙성, 가속력, 감성 품질 면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 더 비싼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타보기 전엔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정말 훌륭한 파워트레인인지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